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은행 회장 강석훈입니다. 저는 오늘 AI와 한국경제 그리고 저희 산업은행 역할에 관해서 여러분께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20분을 안 넘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계로 30분인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파트입니다. AI 동향,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은행이 할 일,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왼쪽에 이세돌 알파고 대국이 AI를 일반 국민한테 알린 최초의 일이었다면 저게 2016년이었는데 저 때만 해도 AI는 남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랑은 관계없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제너레이티브 AI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AI가 남의 AI에서 나의 AI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이게 저희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나온 저희 그 생성 모델인데 그한테 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알려줘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게 막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 이렇게 쫙 해주는 걸 보고 제가 이거 작성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한 몇 시간은 걸렸으면 이러겠는데 얘는 1초 만에 이렇게 따다닥 해주는 거 보면서 이게 앞으로 이게 큰 사고를 치겠구나 AI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뭔가에 특히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AI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저희 은행에서 정리한 거는 이제 AI가라는 거는 왼쪽에 이제 인간이 있고 인간은 크게 학습, 추론 능력을 가진 두뇌가 있고 또 지각 능력으로서 시각, 언어, 음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뇌 파트는 이쪽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두뇌 파트 역할을 새로운 이 유닛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각을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자연어 처리를 가능해졌고 음성이 음성 처리가 가능해졌다면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유닛을 뭐라고 할 거냐. 저쪽에 왼쪽이 사람의 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신체라는 바디라는 그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오른쪽은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에다가 이제 어떤 메카닉스나 기계 같은 게 들어갈 텐데 이 두 개가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할 거냐 이게 엄청나게 갖고 있는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인 것 같은데 저도 답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소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AI는 모든 경제, 모든 사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잘 못한 영어로 영어하면 all in AI in all 그러니까 전체 세상의 모든 것에 AI가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all in AI 세상의 모든 것이 또 AI 안으로 들어갈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AI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오늘 여러 차례 저기 축사에서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 기업, 개인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게 당장 나오니까 제가 좀 전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AI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 두 가지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창의적인가, 누가 더 튼튼한가, 누가 더 윤리적인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끝없이 제기가 될 거고 제가 이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AI를 여러 가지 해봤더니 AI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다음에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데이터를 막 조작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문제 시작해갖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 특히 마지막에 윤리적인가 이슈는 사실은 이제 에브리바디가 관심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점점 저는 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제너럴 인트로덕션 하에서 AI를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다음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AI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슈, 경제 성장률 하락, 인구 구조 고령화, 제조업의 위기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해서 하나의 제가 충동으로 돌리는 거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이 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첫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이 답은 정확하게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다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저하되는 모습은 여러분 워낙 많이 아시는 이야기라서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인구 문제 가운데 첫 번째는 인구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 설비 투자 줄어들고 있고요. 세 번째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세 가지 요소, 자본, 노동, 생산성이 다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리버스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저게 파란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제 성장이 내려가면서 총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 빨간색이 생산성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노동과 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생산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경제의 모습인데요. 우리 경제의 모습인데 여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녹색이 뭐냐면 그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져도 이 총 요소 생산성이 3%대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6%, 4%를 가고 있었던 건데요. 2010년도 이후로는 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율이 3%에서 1%대로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머무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노동 자본은 어차피 쉽지 않은 이슈인데 그 과정 중에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경제학 하시는 분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일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럼 총 요소 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뭘까에 대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얘기하기를 이런 것들이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 인적 자본, 혁신, 경영 관행, 시장 경쟁, 인프라, 금융 접근성, 그리고 제도의 품질, R&D, 무역 개방성, 그리고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확산, 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총 요소 생산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생산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총 요소 생산성 결정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지만 기술 진보나 인적 자본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를 접목함으로 해서 새로운 총 요소 생산성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고진 위원장님께서는 정부 쪽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전 분야, 정부, 금융, 국방, whatever 전부 다 이 AI를 집어넣어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지금 계속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공공개혁 잘 말씀 안 합니다만 이 세 가지 근본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개혁들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생각해보면 노동개혁도 AI를 통한 고용 형태 유연화, 성과평가 정확도 증대, 근로 형태 유연화 이런 식으로 AI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인데 AI에 의한 교육개혁 그리고 AI를 위한 전 국민의 AI 교육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도 이 AI가 손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연금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거다. 그 공공개혁은 고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는 우리나라 3대 근본 개혁도 AI를 집중으로 활용하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파트는 그렇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는 인구 파트인데요.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 계속 일자리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메이저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쪽 분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이게 이제 그 빨간색 이게 전 세계 인구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나 있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널리 알려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1등입니다. 그래서
인구 10,000명당 우리가 1,000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독일, 중국, 스웨덴 이렇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줄이 올라가 내려간 거는 이제 최근에 5년간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증가율 이 증가율에서 탁월하게 눈에 띄는 거는 232%인 중국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각국이 특히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인구 감소 문제는 전부 이 대부분 상당 부분을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 경제의 고전적인 툴이 노동 자본 그 생산성인데 이 노동 내에 인간의 노동만을 감안할 거냐 아니면 이 로봇의 노동력, 로봇의 또는 로봇의 지능까지 감안한 노동의 컨셉으로 할 거냐 이런 이슈가 되는데 제 생각엔 향후에 국가 간의 노동의 비교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나 사람들의 지능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로봇이나 그 로봇이 갖고 있는 지능의 정도 이걸 합친 것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도 저는 이 AI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결국 중국도 고령화 때문에 제조업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지금 신규 로봇은 중국이 전 세계 전 세계 한 50% 정도 지금 중국에서 그 로봇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는 첫 번째는 총 요소 생산성을 AI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 감소 문제, 고령화 문제를 다시 AI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2분 55초는 뭐죠? 무시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예. 아니, 저 갑자기 시기가 나와서. 저는 한 10분, 8분 정도 남았는데.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본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자본 장비율이 어느 선진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자본이 이미 축적할 만큼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 이상 추가적인 자본 축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자본 축적의 이제부터 양이 아니라 자본 축적의 질이 중요해질 것이고 자본의 축적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인공지능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구현되는 걸 그동안 스마트 팩토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조 4.0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축적된 자본에 인공지능을 엎쳐서 그것을 새로운 그 자본으로 만들어내는 게 AI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파트라면 다른 하나의 파트는 우리나라가 지금 새롭게 투자할 파트가 바로 그 AI 투자 확대인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 AI 컨택트 센터, 그다음에 AI 신약, 차세대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AI에 관련된 투자가 증대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두 가지죠. AI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AI를 통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자본의 지능을 높이자라는 데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산성 제조업 부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도입해 갖고 4,763억 달러니까 한 500조 정도 되겠죠. 500조 정도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에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내용이 잘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잘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AI가 생산성을 하는 경로는 제가 또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니? 그랬더니 이제 제조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오는데 제조업은 보니까 제조 뒤에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그리고 자율화 이건 제가 쓴 말인데 저희 보니까 자동화 및 로봇화, 품질 통제, 불량 예방, 예측 분석을 통한 유지 보수, 생산 계획 최적화, 공급망 관리, 협업하는 제조 과정, 사물 인터넷 기술,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제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부분에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개인화된 마케팅,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여행, 호텔, 의료 서비스, 물류, 인터넷 검색, 헬스케어, 호텔 및 레스토랑 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조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제로 AI를 활용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금 AI 수준은 여기 보시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3년 정도 떨어진 것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0.8년, 그다음에 EU가 1년이니까 우리는 1.3년, 일본이 1.5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선두권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년이라는 격차가 아날로그 시대로 치면 한 13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격차가 1.3년이 굉장히 큰 격차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AI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AI가 제대로 되려면 더 많은 제품,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고 이 메커니즘을 위해서 저희 은행은 지금 이게 2023년 11월까지 전체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 광의 디지털 산업에 33조 원 정도가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은행이 27.8% 8조 원으로 저희가 약 반을 4분의 1 좀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제가 은행에 있는 한 또는 우리 은행의 기조로 앞으로 이걸 훨씬 더 확대해야 될 것이다라는 확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은행은 이제 은행에서는 이 네 가지 섹터로 보고 있는데 신기술 AI 기술과 디지털 산업, 그러니까 협의의 AI 기술 투자, 그다음에 디지털 산업에 대한 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AI 기술이라는 거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벤처 스타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열리한 재무 상태, 현금 흐름 등으로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은 이 섹터의 경우에는 벤처 직접 투자, 그래서 기술적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를 통한 지분 투자,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과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서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업종 무관하게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디지털 AI 적용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 파트에서 저희는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이쪽 부분은 이제 대출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현재 벤처에 직접 투자한 사례들을 보면 저기 인프라 쪽에서 리벨리온스, 그 다음에 피디오사, 그 다음에 세미파이브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팹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회사들이고 저 회사들은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막 저희 은행은 보통 한번 거래를 하면 매출 5천억에 이익 300억, 이익 500억 이런 회사들을 많이 저희가 상대를 하는데 저 회사들을 만나보면 막 매출 3억에 영업 적자 280억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은행가의 이 소심한 이 심정으로는 도저히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커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쪽에는 저런 회사들 투자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업스테이지, 그 다음에 셀렉스타, 테스트워크 등 업스테이지가 제가 기억하기에 AI 회사인데 아마 굉장히 정확도가 세계적인 컴퓨팅 회사들과 경쟁해서 경쟁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도 이미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파트는 이제 저희가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향후에 2005년간 23년부터 27년까지 매년 3조 원, 15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혁신 산업 펀드, 성장 지원 펀드로 해서 초기 단계에는 혁신 산업 펀드로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부분에 가면 대형
대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후기 스케일업 이렇게 해서 성장 지원 펀드를 매년 1.5조 원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부서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 계획이고요. 향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구체적인 상품까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으로 4조 원, 미래 핵심 산업 지원 자금으로 1조 원, 혁신 성장 산업 지원 자금 7.8조 원을 하는데 여기에 디지털 분야는 금년이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해서 4조 원 이상이 될 거고 이 4조 원 지원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AI 부분에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이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선수가 아니죠. 콜럼버스가 이제 뭐 life has more imagination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 all in AI in all in AI. 여러 가지 중표전이 있지만 저희 당분간 저희 산업은행은 AI에 all in 할 생각입니다. 제가 20분 동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